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임경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1회에서는 워낙 쉬워서 뒤로 넘어가면서 특별이나 또는 이해시험 문제 푸시면서 멘붕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회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특별부터는 문제 유형 자체가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로 유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고 시험 문제에 어떤 형태로 기출이 되는지 그러한 유형들을 잘 알고 지나가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뒷부분까지 이제 넘어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화장품법 몇 조에서 몇 항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글이 나올 때부터 벌써 막 멘붕이 막 찾아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절대로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몇 조, 몇 항 이런 말은 무시하시고요. 그 몇 조, 몇 항에서 나온 내용이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뒷글자부터 보시면 되니까 앞에 몇 조, 몇 항인지 그런 것들은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다. 맞죠? 자, 의약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전혀 없다는 뜻하고는 틀립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조금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효능 효과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모발, 구강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킨다. 여기에서 4번에 보시면 구강이 틀렸습니다. 자, 화장품은 우리가 인체의 겉부분, 즉 피부 겉부분과 이 머리카락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눈 안이라든지 코 안, 입 안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의약외품이나 또는 의약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죠.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화장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맞습니다. 자, 2번. 화장품 영업의 등록이 아닌 신고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제와 신고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화장품 영업은 세 종류가 있죠.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제라고 하는 거는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고제라고 하는 거는 내라고 하는 서류만 첨부해서 내기만 하면 바로 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 필증과 신고 필증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제조업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 필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수입업. 화장품 수입업도 책임 판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3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도 당연한 거고요. 화장품 수입 대행업도 책임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책임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책임지고 팔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문서상으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등록 필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류만 맞춰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 필증이라는 간단한 서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알맞은 시설과 그게 해당되는 서류만 접수하면 미용실을 할 수 있는 필증이 나오듯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 자체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3번 화장품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에서 판매한 화장품으로 인해 화장품 사용자가 2번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이러한 경우는 안달로부터 언제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원을 하거나 또는 목숨하고 관련돼서 중대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중대하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데, 중대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 완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수를 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해수 계획서는 5일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수를 하고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완료 보고서까지 다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대한 보고인 경우에는 15일, 그 외에 나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30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화장품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별표 2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거를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를 뭐라고 하는가. 자, 이 4번 문제는요, 주관식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도 외우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것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매뉴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안전 확보 업무를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매뉴얼을 두고 그 업무를 취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즉 화장품에 관련돼서 모든 안전 확보에 관한 조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주관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해 시험에서도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에 해당이 되죠. 자, 6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의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조치해야 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판매 정지라는 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장한테 완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4번에서 얘기하는 기록 문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품질 기록 문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할 때 pH가 얼마가 나왔는지, 미생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검사를 했던 거를 실험하면서 일일이 적어놓는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계정을 고치면 안 되죠. 기록 문서는 고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백과사전에 해당되는 제품 표준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의 유용 중 기초 화장용 제품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기초 화장용 제품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5번 물휴지 같은 경우에는 인체 세정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식당에서 손을 닦는 거는 식품위생용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휴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아기용 물티슈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죠. 아기 엉덩이 닦을 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인체 세정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8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8번을 풀기 위해서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죠. 페녹시 에탄올은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존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함량도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9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고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 폴리스티렌 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폴리스티렌 폼은 스티로폼을 의미하는데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 함유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은 전체 함량에서 95% 이상이고요. 석유화학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석유화학 성분을 포함한 원료는 2% 이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된 합성 원료의 함량은 5% 이내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원료는 원료 보관실에서 다른 원료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함량 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천연 함량 비율 95%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10% 유기농 함량에는 포함되지가 않는 성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 해당됩니다. 자, 10번 화장품 원료에 대한 성상을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살리실릭 애시드는요. 백색의 결정성 가루로 냄새가 없고요. 지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나야신아마이드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로 냄새는 없고 수용성에 해당이 되죠. 자,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가루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처럼 그러한 가루 분말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루보다 좀 더 굵은 좁쌀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알부틴은 미황색, 황색의 가루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자, 알부틴은 미황색이면 약간 아이보리 빛깔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보리 빛깔이나 또는 약간의 노란 빛깔이 돌 수도 있다 이런 뜻인데 흔히 그냥 백색 가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황색이나 백색의 가루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또는 미황색, 황색의 가루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징크피르치오는 적색을 띤 회백색의 가루로 냄새가 없습니다. 자, 징크피르치오는 보시면은 가루는 가루인데 약간 회색 빛깔이 도는 그러한 가루예요. 근데 대부분 백색 가루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아이보리 빛깔처럼 약간 누른 그런 색깔들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적색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징크피르치온액 50%라고 하는 것은 징크피르치온을 솔루션화 시켜놓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흰색의 수성현탁제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수성현탁제라고 하는 것은 겔포스처럼 그렇게 하얀색의 그런 액체를 얘기합니다. 자, 11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 금지 원료인 것은 자, 프로필 파라벤, 메틸 파라벤, 페닐 트리메치콘, 페녹시 에탄올, 페닐 파라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배합 금지 원료라고 했기 때문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파라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에 보시면은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는 단일 성분으로 사용했을 때에 0.4%, 혼합 사용 시 0.8%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페닐파라벤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즉 금지된 물질에 보시면 페닐파라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2번 화장품 원료 명칭과 비타민 명칭이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종종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외워두셔야만 됩니다. 자, 토코페롤은 비타민 E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스코르빅 애시드는 비타민 C를 의미합니다.
토코페롤은 지용성이에요. 아스코르빅은 수용성이고요. 판테놀, 비타민 B5 같은 경우에도 수용성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피리독신이라고 하면 보통 뒤에 있는 HCl을 빼고 그냥 피리독신으로 쓰기도 하고요. 피리독신 H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비타민 B6에 해당이 되고요. 레티놀은 비타민 D가 아니고 비타민 A에 해당이 됩니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보통 당근을 볶아 먹으면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은 지용성에 해당이 되고 비타민 A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13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완제품 보관 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험이 필요할 때 보관검체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화장품을 팔지만 항상 책판업자들은 그 판매했는 제품에 대해서 보관검체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화장품이 발생하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각 배치를 대표하는 검체를 보관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치라고 하는 거는 만들 때마다 우리가 배치 번호, 로트 번호, 제조 번호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번호가 각각 틀립니다. 똑같은 제품이라도 생산일이 다르면 이러한 배치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배치 번호별로 각각 모든 검체들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각 배치별로 제품 시험을 2번 실시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대부분 보관할 때 보면 2개 이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이 가장 안정한 조건에서 보관한다. 맞습니다. 그죠? 안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실온에서 보관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유통할 때도 우리가 실온 상태에서 유통을 하고 사용할 때도 실온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온 상태에서 보관을 합니다. 자, 제품의 사용기한까지 보관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이 틀렸습니다. 이러한 보관검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기한이 끝나고도 1년간 더 보존을 하거나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죠. 자, 14번 표시량이 300ml인 화장품의 충진량으로 적당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가 매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량을 구해야 되는 값이죠. 충진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장품에 내가 몇 g을 충진해야 되느냐. 즉 무게, 중량을 몇 g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러한 거죠. 그래서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중 곱하기 부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0.8을 하는 거죠. 정답은 1번 240g에 해당이 됩니다. 자, 15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실에 대한 관리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15번은 우리가 청정 등급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청정 등급 2등급이 항상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청정 등급 2등급에는 어떠한 제조실이 해당이 되는지를 제조실 중에서 어떠한 그러한 작업실들이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청정 등급 1등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생물을 실험하는 그러한 그 큰 클린벤치라는 그 실험할 때 사용하는 그 큰 네모 칸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청정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작업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청정 등급 2등급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청정 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 내용물이 오픈돼서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떨어져서 붙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조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측량실도
똑같습니다. 측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장품 원료를 저울에다가 몇 g인지 달아야 되는 그러한 곳을 측량한다, 저울로 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측량실도 똑같이 원료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충전실도 내용물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물을 왜 보관하겠습니까? 자, 반제품이나 벌크를 보관하는 이유는 우리가 품질 관리, 즉 실험을 하는 동안 보관을 하는 거죠. 합격을 해야지만 우리가 충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 보관소도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밀폐 포장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정 등급 2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낙하균, 즉 위에서 천장에서 밑으로 탁탁 떨어지는 그러한 균들을 낙하균이라고 하고요. 부유균은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러한 균들을 얘기합니다. 기준은 낙하균은 30개, 그 다음에 부유균은 200개 이하여야지만 가능하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못 외웠다 하더라도 등급 자체가 다른 게 어떤 건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뒤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다른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완제품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뚜껑을 닫고 1차 포장이 끝나고 1차 포장이 충진이죠. 그죠? 자, 1차 포장이 완전히 끝나고 2차 포장도 다 끝난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제품 보관소는 이 낙하균이나 또는 부유균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온도나 습도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6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바코드 표시에 관련된 법이네요. 본래는 바코드법은 유통에 관련된 거라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걸 관리하는 장관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유통에 관련돼 있는 산업안전통상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업안전통상부 법에 보면은 식약처는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장님이 화장품에 관련돼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추가로 고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코드 표시가 식약처장님이 고시한 것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생략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거는 15g이나 또는 15ml, 화장품은 g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ml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램, 밀리리터 둘 다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5 이하거나 또는 비매품이나 견본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바코드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바코드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 바코드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바코드를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5 밑으로 그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기하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바코드가 인식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30g 아이크림의 견본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사실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무조건 바코드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왜? 파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코드가 표시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바코드를 표시하면 계산대에서 계산이 돼버리겠죠. 자, 5번 내용량 30g의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17번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최소 홍반량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단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갈로로 주관식이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뒤에 나오는 자외선이 어떤 종류인가도 갈로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주관식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이 최소 홍반량이 뭘 의미하는지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최소 홍반량이라고 하는 것은 홍반, 빨갛게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더 크게 말하면 화상을 입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을 쬐자마자
화상을 입어버리는 그러한 피부는 백색 피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백색은 채소 홍반양, 그러니까 즉 빛을 조금만 쬐도 화상을 입고 피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가 빛을 많이 쬐을 때에 화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상을 입는 거는 생활을 자외선이 아닌 자외선 B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강력한 자외선 B에 해당이 됩니다. 자, 채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가 새까맣게 타는 겁니다. 빨갛게 화상 입는 게 아니고 새까맣게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흑화량은 피부가 시커먼 사람이 더 잘 타니까 빛을 적게 줬을 때 더 빨리 타겠죠. 자, 이 경우에는 생활 자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A에 해당이 되고요. 자, 3번.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지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3번은 정답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 홍반량을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이다. 거꾸로 뒤집어졌네요. 도포하여 얻은 최소 홍반량 값을 도포하지 않은 값으로 나눠야만 됩니다. 이 부분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특히 최소 홍반량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홍반량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포하여 얻은 값에 도포하지 않은 값을 나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외선 A 차단 지수가 8 이상이면 PA 포플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플은 우리가 16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되네요. 자, 18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따라 영유아 또는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앞에 거는 다 제가 무시를 하라 그랬죠.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할 때 이때 영유아 어린이의 연령 기준에 대한 정의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유아는 만 3세 이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1회에서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이거는 2회에서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9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 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 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이 고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 한도가 고시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죠. 자, 7.5%에 해당이 되고요. 자, 벤조페논 3이라고 하는데 흔히 옥시벤존이라고 부르고 그 하와이의 산호를 죽인다고 말들이 많았던 그러한 성분에 해당됩니다. 어떻든 벤조페논 3 같은 경우에는 5%의 제한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토크릴렌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정답입니다. 자,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최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25%에 해당이 되고요. 호모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에 해당됩니다. 자, 20번.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상담 시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자, 20번이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민감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유 식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 운전면허 번호 이러한 것들이 고유 식별 번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특정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들, 뭐 범죄 기록이라든지 또는 혈액 행위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다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죠.
자, 21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원료 및 포장재가 입고될 때 확인해야 할 정보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인도 문서와 포장에 표시된 품목, 제품명, 인도 문서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쪽한테 주는 문서라고 뜻입니다. 당연히 품목이 뭔지 제품명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자, 공급자명, 누가 공급하는지, 공급자가 부여한 배치 정보도 있어야 돼. 즉, 배치 번호, 제조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납품 차량이 뭔지는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자, 수령 일자가 언제인지, 즉 입고 날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령 일자를 적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22번. 화장품법 제3조의 3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나 또는 책판업 그리고 제조업을 신고할 때에 우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정신질환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마약류와 같은 약물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죠. 23번 다음 중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위해 화장품은 자, 위해 화장품이라는 정의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위험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위해 화장품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안전용기 및 포장을 위반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때문에 생겼죠.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안전용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뚜껑을 열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등급에 해당이 되죠. 정답 1번 바로 나왔네요. 자, 24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로 옳은 것은 즉 천연과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와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은 4번 포타슘 소르베이트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죠.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만 따로 외우셔야만 됩니다. 25번 연모제에 대한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기억의 공통으로 적당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자, 염색 전 2일 전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뭐뭐를 실시하고 사용하시오. 자, 이러한 것들은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그 염색약을 사면 뒷면에 많이 적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항상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패치 테스트 하라고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모른다고 해서 시험 치실 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채소 홍반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소 홍반량은 자외선 B를 사람의 피부에 16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조사했을 때 나오는 홍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외선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이러한 채소 홍반량은 제가 흰 피부가 더 빨리 탄다 그랬죠. 짧은 시간에 빨리 화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흰 피부일수록 이러한 채소 홍반량 값이 낮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매드 값이 작을수록 자외선 B에 의한 홍반량이 잘 생기는 피부다. 맞죠? 금방 제가 설명했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도포하면 매드 값이 증가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우리가 채소 홍반량이 빨리 안 생기죠. 더 많은 자외선량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색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매드값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죠. 흰색에 가까울수록 감소합니다. 왜? 적은 자외선량으로 빨리 제가 화상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흰색일수록 값이 작고 검은색 피부일수록 값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자외선 차단제 도포 후에 매듭값이 도포 전에 매듭값보다 크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자, 27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상의 제한이라고 하면 토코페롤은 우리 20%의 사용 제한이 있죠. 자, 1번이 바로 정답으로 나왔네요. 자, 토코페릴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토코페롤 유도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제한량이 있지 않습니다. 아스코르빅 애시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름이 비슷해서 기능성 물질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량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티놀과 레티닐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시되어 있는 함량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그 기능성으로 신고할 때에 내가 고시했는 양만큼만 쓰면 자료를 생략해줄게 이렇게 해놨는 거지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제한 함량을 고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8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안전용기 포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제품 당연히 제한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용기 입구 부분에 뚜껑을 돌려서 여는 제품 단마개를 얘기하는데 단마개는 굉장히 위험한 포장 상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용기 부분에 펌프로 작동하는 분무기. 그리고 방아쇠 모양이 있거나 압축 분무기는 다 안전용기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이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죠. 자, 29번. 자, 별표 3. 화장품의 유형에 따라 화장품을 분류할 때에 기초 화장품 제품류에 속하는 것은 자, 이것도 제품 유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자, 기초 화장용 제품류라고 했습니다. 애프터 세이브 로션과 프리 세이브 로션은 남성용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아니, 남성용 면도용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이 기초 화장용 제품이네요. 자, 그리고 헤어크림 로션 같은 경우에는 두발용에 해당이 되고요. 페이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해당되겠네요. 자, 30번. 자, 화장품의 비오이드족 유래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화장품의 비오이드족 유래 물질의 양을 시험하고자 할 때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성분은 시험 칠 때 보면 이러한 긴 단어를 줄여가지고 뒤에 ICP, MS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ICP-MS 같은 경우에는 남, 니켈, 비소, 안티몬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수은 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은 분석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수은 분해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수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은은 우리가 이러한 다른 분석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자, 31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규정하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시험에 굉장히 단골로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번 시험 문제에도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상당히 어려우실 건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2개든 3개든 이렇게 딱 정하셔가지고, 종이에 적어서 외우시는 게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잘 안 외워지면 여러분들 우리 화박사 카페에 보시면은 수강생들이 올려놓은 그런 암기 족보들이 있어요. 암기 족보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죠.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2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자, 32번.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또는 그 염류가 주 성분이 냉이옥식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제1제의 시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어렵죠. 시험 문제가. 그죠?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자,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철 자체가 1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2 마이크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네요.